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에 등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중국의 친구였던 EU가 중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서 이제 중국과 친구가 되었죠. 특히 메르켈 총리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친해졌는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죠. 물러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국에 등 돌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25일에서 26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1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라고 있는데, 아셈을 계기로 유럽의 대아시아 정책이 중국 중시 기조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중국과의 관계를 노력했던 유럽이 이제 중국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죠. 아셈은 아시아 유럽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에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이곳에서 팽당하는 사건이죠. 현재 아시아 21개국, 유럽 3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캄보디아가 의장국이고 주제는 동반 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입니다. 중국과 EU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가장 큰 이유, 홍콩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방의 인권 문제이죠. 홍콩과 신장 문제로 나빠졌던 EU와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코로나 사태의 주범으로 중국이 부각이 되었죠. 그러면서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시각이 바뀌었고 사람들, 말하자면 주민들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각국 정부들도 유럽의 그 주민들이 이제 이 시각이 바꿔짐에 따라서 각국 정부에 부담이 되어 왔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지난 3월에는 EU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의 가디언은 EU가 30년 만에 대중 제재를 탁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루비콘강,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루비콘강과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 때의 문제예요. 카사르가 이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했던 이야기죠. 9월에는 EU가 대만과의 관계 강화의 내용을 담는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고, 지난달인 10월 21일 EU-우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달인 11월 3일에는 EU 의회 대표단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대만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각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유럽 각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총리가 바뀌었죠. 총리가 바뀌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독일은 대만 지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후임으로 곧 출범하는 독일의 연합정권은 민주적인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밝혀서 대만을 설레게 하고 있죠. 16년간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실용주의적 대중 전략을 취하면서 중국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고, 미국과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메르켈은 떠났고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올라프 슐츠 대표가 다음 달 6일날 총리에 취임합니다. 이번 3당 연정 합의문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신장, 그리고 홍콩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등을 거론을 했고, 이는 대중 전략의 변화애고로 해석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 볼 나라는 리투아니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럽의 작은 소국이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나라입니다. 대국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유럽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죠. 지금 리투아니아가 지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러시아가 있죠.
이 부분이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칼리닌가르드라고 여기 러시아 영토예요. 러시아 영토인데 이 벨라루스가 친러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러시아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까지 연결이 들어가야 되는데 리투아니아가 이 가운데 딱 띄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를 그 회유를 하고 싶은데 이 리투아니아가 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미국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는 지금 미국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지금 리투아니아라는 것이죠. 리투아니아는 7월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처를 설치를 허가를 했으며 이번 11월 달에는 대만의 대표처가 리투아니아에 실제로 열기도 했죠. 세 번째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터키에서 열린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총회를 앞두고 외교부 장관과 의회가 대만의 인터폴 가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로의 회귀, 이전에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방의 영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는 지난 7월에 남중국해에 진입을 했고 진입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도 약 20년 만에 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냈었죠. 프랑스도 지난 4월 달에 자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는 동시에 그리고 일본,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도 강화를 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외교수장은 지난 24일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외교안보 강력급이 참여하는 2+2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세아니아 저 바로 옆에 프랑스령의 그 작은 섬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를 꽉 잡고 호주와도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EU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구도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중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다투고 있는 아세안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부 쿠데타가 났던 미얀마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던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지난 22일 중국이 중국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얀마 쿠데타 수장의 참석 허용에 로비까지 나섰지만 아세안 정상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미얀마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은 아세안에게 180조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구애를 하고 있죠. 이 아세안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경우는 말라카 해협이 여기에 끼어져 있고 또한 남중국해라는 곳이 이 아세안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세안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러한 그 선물 보따리까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세안에 8개국이 지금 있는데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10개국이네요. 10개국이 지금 여기 아세안이란 그 공동체 틀 안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남중국해가 여기 딱 있어요. 남중국해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과 지금 미국이 이곳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경제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국제적 역학적으로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강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과 EU의 포위망 구축에 맞서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아세안들이 EU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중국 아세안 FTA를 강화를 하고 5년간 1,500억 달러, 약 178억 8조 원의 농산품을 수입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이죠. 아울러 3년간 15억 달러를 투입해서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대1로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인프라의 투자,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경계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첨단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아세안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1,000개의 첨단 기술을 제공을 하고 아세안 지역 젊은 과학 인재 300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중국 아세안의 관계가 정말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될지는 의문스럽다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분쟁 중인 이 나라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주변 국가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제분쟁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충돌을 하고 있어요. 또한 11월에 중국 함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로 공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가까워지던 필리핀이 다시 미국을 부르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내용, EU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EU 최대 파트너로 무역 파트너로 올라섰죠. 이러한 중국에게 견제를 한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1의 파트너를 손절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는 중국과 손절을 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원하는 EU로서는 지금 큰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유럽에서 벨라루스 난민 사태와 우크라이나 친서방 행보를 둘러싸고 중국과 EU와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독일은 러시아의 노스트림2 해저 가스관 승인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관 승인을 앞당기려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했다라는 의혹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것이죠. 현재 EU는 미국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으면서 러시아도 대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서로의 윈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라는 큰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EU는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죠. 특별히 독일의 미사일 부대가 재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리투아니아의 미국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무기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벨라루스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도 알려드렸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현재 EU가 미국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EU의 미국 공동보조는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EU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린데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자,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 해드릴게요. 예, 여기가 러시아죠.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 땅입니다. 리투아니아 바로 옆에 아까도 얘기 드렸죠.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라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서 러시아를 침공한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크림반도도 지금 먹었죠. 먹은 상태에서 벨라루스는 그냥 무사통과. 특히 벨라루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난민 문제가 지금 딱 걸려 있어요. 난민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이 벨라루스로 몰리면서 그리고 그 터키 지방에 그리고 그 중동 지방에 이러한 난민들이 벨라루스로 모이면서 폴란드를 위협하고 있어요. 폴란드를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다. 지금 유럽에서의 약화를 원하는 러시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독일에 이쪽 지역일 거예요. 이쪽에 미사일 기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미국 편에 완전히 섰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지금 미국 편에 서 있는 상태. 그리고 발틱 3국이라고 하는데 이 발틱 3국에서 러시아가 지금 나오는 길목을 꽁꽁 하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땅이 있는데 이 러시아 땅을 지금 연결하는 회랑을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거부가 된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EU와 미국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EU가 그리고 특별히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이제 16년 만인가요? 은퇴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사건이 바뀝니다. 모든 사건이 바뀌면서 이렇게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가 이제 친미 쪽으로 바뀌고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상황이 변하면서 지금 EU가 중국의 이빨의 역할을 했고 잇몸의 역할을 했는데 이 잇몸이 사라지는 이빨이 사라지는 지금 현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